안녕하세요. 고등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평면 좌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도형의 방정식의 시작이잖아요. 도형의 방정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요.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형의 방정식 부분은요. 특히나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수능까지 갔을 때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심화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평생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꼼꼼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점이 있었을 때 진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때 표현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학생 때는요.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문자 A, 뭐 B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세팅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좌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선생님 얘가 뭐야? 그래 알았어. A, B 이런 식으로 좌표를 나타내지 않아.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X1, Y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냥 표현 자체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X좌표, 첫 번째 Y좌표 이렇게 써놓으면 계속 A, B, C, D, E, F, G, H 안 써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X좌표를 X1, Y좌표를 Y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 끝날 때까지 공식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 공식들에서 좌표가 다 이런 식으로 X1, Y1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거니까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아요. A, B, C, D 앞에서 여태까지 해왔잖아. 그거랑 다 똑같으니까 겁먹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표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수직선이잖아. 이 거리라는 것도요. 지금은 선분 AB, 뭐 선분 OA 이렇게 써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거리를 D라고 많이 쓸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거리 측정해서 그 결과를 보통 D라고 쓴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게 수직선 위, 수직선상에서의 거리입니다. 수직선이 있었어요. 어떠한 점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과연 얼만큼 될 것이냐를 구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얘를 D라고 써볼게요. 잘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3이야.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겠죠. 당연하잖아, 그치? 어떻게 구한 거야? 아, 이 거리 D요. 3에서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을요.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5가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버리면 거리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지, 충분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문제가 모르는 거야. 얘네 두 개, X1, X2의 대소관계를 내가 알면은 상관이 없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되니까. 근데요, X1이 큰지, X2가 큰지 모르는 거야. 그럼 그때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돼? 3이랑 마이너스 2였어, 실제로는. 그럼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거리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은 얘가 둘 중에 뭐가 큰지 몰랐던 상태인 거야. 얘가 문자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도 모르게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버린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잘못됐잖아요. 아,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데 모르겠어. 반대로 빼면 부호가 반대로 나와. 절대값을 붙여주자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뭘 붙이자고요? 절대값을.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러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두 개를 빼. 어디서 어디 빼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붙일 거니까. 됐죠? 그래서 절대값 두 개의 차가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원점 사이의 거리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 따로 외울 거면 수학하지 마세요. 이거 왜 외우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0이랑 x1 뺀 거잖아. 그러니까 x1이죠. 이거 왜 외워요? 우리는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좌표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좌표평면 x축이 있었고 y축이 이렇게 있었어. 그때 어떤 두 점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때 따다다다다다 여기가 x1이고요. 따다다다다 여기가 y1이야.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여기가 x2고요. 여기가 y2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요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고 싶어져? 안 하고 싶어져? 하고 싶어져. 뭐가 하고 싶어지냐면 쇽 직각삼각형 만들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x2-x1일 거고 여기의 길이는 y1-y2일 거야. 근데 잠깐만 멈춰봐요. 선생님이 점을 대충 찍어놓고 하니까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보여요. 맞아? 근데 실제로는 요 x1, y1과 x2, y2 아무것도 모르잖아. 누가 큰지 모른다고.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절대값이 붙어야 됩니다. 이해됐니? 절대값이 붙어야 된다. 그러면 요 길이라는 건 우리가 고라스 뭘 때리면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때리면 되니까 루트 나오겠죠. 그럼 봐. 절대값은 제곱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제곱하니까요. x2-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얘를 제곱하니까 y1-y2의 제곱이 돼요. 선생님 뭔가 다른데요? 일부러 다르게 한번 세팅을 해봤어. 잘 봐. 지금요 입장을 한번 보면 2에서 1을 뺐고 얘는 1에서 2를 뺐어. 뭐야 이상하잖아.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섞어서 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요 x2에서 x1을 빼든 x1에서 x2를 빼든 부호만 반대일 거라고. 근데 걔를 뭐 해버려 우리는? 제곱 때려버려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요 순서는 의미 없어요. 마찬가지로 요 순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상에서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 거리가 나와. 선분 AB가 나와. 맞는데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공식 D는 루트 x끼리 차. x좌표 뭐? 차이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야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 거기에 루트 붙여 라고 말할 거라고요. 이해됐죠?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의 루트값 걔가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것도 시간 내서 외우는 건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인 거 알겠죠? 요거 왜 외우냐고 요거를 이해됐죠?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에 0 대입하면 그냥 나와요. 사실 요 정도는 외워줘야 돼. 문제를 풀다가 식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라고. 자연스럽게. 이해됐죠? 좋아요. 자 넘어가서요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예요. 너무 쉽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요. 사실 지금 명확하게 대소관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5-2라고 해서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진짜 디테일을 살릴 거면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좋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를 절대값 붙이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자 있을 때만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문자 있을 때만. 자 얼마? 4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절대값 붙어 있어요. 천천히 그냥 하면 돼요. 마이너스 3에서 뺍니다. 누구를? 마이너스 5를.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얼마? 2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요. 넘어가서 2번 가볼게요. 연습 많이 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쓱 쓰는 거야. 선분 AB는 루트. 자 천천히 가볼게요. 1번은
x끼리 빼고 제곱.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순서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순서 상관 없다고. 3에서 5를 빼든 5에서 3을 빼든 다 똑같아. 그럼 심리적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편하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됐니? 그래서 5에서 3을 뺄게요. 제곱 더하기 4에서 2를 뺄게요. 됐니? 루트 얼마? 2의 제곱 4가 나올 거고요. 2의 제곱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루트 8이다. 뺄 거 빼니까 얼마? 2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뭐야, 선생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자, 다시 얘가 볼게요. 선분 AB 구합니다. 천천히 가는 거야. 루트. 자, 이번에는 괄호는 쓰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바로 건너뛰어야 돼요. 갑시다. x끼리 빼고 제곱이에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세요. 얼마입니까? 3입니다. 3. 3의 제곱 플러스 5에서 4 뺄게요. 얼마야? 1입니다. 1의 제곱. 이렇게. 계산. 9 플러스 1 되겠죠? 루트 10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자, 얘는 이번엔 많이 암산을 한번 해보자. 선분 AB는 루트 갑니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잖아. 마 4에서 마 5를 빼는 것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사실 마 5에서 마 4 빼는 게 편하더라고요. 절대값이 큰 거에서 절대값 작은 거 빼는 게 심리적으로 편하다. 마 5에서 마 4 빼니까 마 1이죠. 마 1 제곱 얼마? 1 더하기. 느낌 알겠어요? 2에서 마 2 뺄게요. 얼마입니까? 4입니다. 4 제곱하면 16이 되겠죠. 루트 17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한 정도의 계산 과정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맨날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험은 다 못 봐요. 시험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 좀 속도 내면서 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요. 다음 개념입니다.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직선상이고 두 번째는 좌표평면상인데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어렵지 않아요. 잘 봐. 내분이야. 내분. 내분.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안에서 뭐 하겠다? 분할을 때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건 어떠한 선분이 있었을 때 안에서 얘를 쪼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안에서 분할시켰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A고요. 얘가 B라고 했을 때 안에서 내분되는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 그러면 이 P는 어떤 애일까라는 걸 우리는 읽어버릇해야 되고요. 이 P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냐면 선분 A,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P의 길이가 M이고 B, P의 길이가 N이야. 비율이 M 대 N 내분점이라고 읽는다고요. 잘 봐. 한글로 써줄게.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이 P인 거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글을 읽으라는 게 아니야. 자야, 결국 막 섞어 놓을 거라고. 제대로 가는 거야. 수학은 한 가지 방향성을 기준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A, B잖아. 그치? 순서대로 A, B잖아. 순서대로 M 대 N이죠. 내분점 P지. 순서대로 A, P, B, P의 순서인 거야. 앞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B잖아. A, P, B, P라고 그러면 BA, M 대 N 내분점이랑 A, B, M 대 N 내분점은 다르다고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A, B의 M 대 N 내분점 P라는 거는 A, P의 길이가 M이라고 했을 때 B, P의 길이가 N인 점인 거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순서대로 A, P, B, P. A, B의 M 대 N 내분점 A, P가 M이면 B, P가 N이다.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넘어가서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 과정인지를 한번 봐야 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건 읽는 거야. 잘 봐. 자, 동일한 간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분 C랑요, F에 몇 대 몇? 2대 1 내분점이래. 2대 1. 그럼 잘 봐. CF가 2대 1로 쪼개졌다는 건 결국 이 말 아니니? 전체가 3이라고 쳤을 때 C에서 2만큼 떨어져 있고 F에서 1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얘가 정확하게 몇 등분? 3등분 돼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 얘가 있었어요. 얘의 2대 3 내분점을 구하고 싶어. 선분 A, B에.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그 내분점을 찾는 방법은 A, B를 5등분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 각각 1, 1, 1, 1이라고 치면은 정확하게 A에서 2만큼, B에서 3만큼 움직이면 정확하게 선분 A, B가 완성이 되면서 2대 3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좋아요. 자, 따라서 지금 얘 다시 가면은 CF를 3으로 봤어. 3등분을 때려라. 3등분 돼 있네? 요거 한 칸당 1이라고 생각하라고. 2대 1이니까 C에서 한 번, 두 번 가면 2, F에서 한 번 가면 1. 정확하게 맞물리죠. 제대로 푼 거예요. 아,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지우고 다시 갑니다. 2번 가볼게요. BD. B가 여기 있죠? D가 여기 있어요. 순서 잘 지켜. BD가 1대 3이죠? BD를 몇으로 봤을 때? 4로 보라고. 4등분을 때리라고. 정확하게 4등분이 돼 있어. 순서대로라고요. B 1, D가 3인 거라고. B가 1이고 D가 3이라고. D에서 1, B가 3이 아니라 B에서 1, D에서 3이라고.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야. 이 글자를 보는 거야. B에서 한 칸, D에서 세 칸이라는 거죠. 누가 되는 거예요? G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3번도 봐. AB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AB를 1대 5로. AB를 1대 5? 그럼 얘를 몇으로 봐? 6. 6등분을 시켜라. 정확하게 6등분이 돼 있습니다. 그때 A에서 1만큼, B에서 5만큼, A에서 한 칸, B에서 5칸. 맞물려? 맞물릴 수밖에 없죠. 전체를 6으로 봤으니까. 얼마? C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너무 쉽네요. E랑 G의 중점입니다. 중점이라는 건 사실은 1대1 내분이라는 거죠.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잖아. 이해됐어요? 뭐 중점은 너무나도 쉽게 F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꾸로 나왔네요, 이번엔. 잘 봐, 거꾸리가 돼야 돼. 점 D는요, 요 D는 선분 C, G를 몇 대 몇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봐. C, G를 몇 대 몇 내분하는 점이래요. C, D의 길이랑 G, D의 길이를 측정하시면 된다고요. C, D의 길이가 1만큼 떨어져 있어. G, D의 길이 몇만큼? 3만큼 떨어져 있어. 몇 대 몇? 1대 3 내분점이라고. 한 번 더. F가 나왔습니다. F가. F는요, AG를 몇 대 몇 내분했대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AF랑 GF를 보시면 된다고요. AF입니다. 몇 칸 가요? 4칸 갑니다. 4대. BF 보세요. GF 보세요. GF 몇만큼 가요? 1만큼 갑니다. 4대 1 내분점이 되겠죠. 쉽죠?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 너무 쉬워서 공부를 안 해. 나중에 진짜 내분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 수식으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 연습만 하면 되거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넘어가. 자, 그러면 봐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진짜 좌표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하는 거야. 좌표로 한번 가볼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좌표가 있었어요. 좌표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 x1이라는 게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여기 x2라는 게 있었어. 요 녀석을 m 대 n 내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점을 어떻게 구할 건데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은 별게 아니야. 결국은요, 이 전체를 얼마라고 봤을 때 m 플러스 n이라고 봤을 때 요만큼이 해당하는 게 m, 요만큼이 해당하는 게 n인 거 맞아요? 그러면 이 동글뱅이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면 m 플러스 n분의 n만큼 차지했을 거야. 근데 전체라는 건 뭐였어? x2 마이너스 x1이 전체의 길이거든. 이해됐니? 얘가 전체의 길이잖아. 실제 길이에다가 m 플러스 n분의 m을 곱해주면은 요만큼의 실제 길이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구해야 돼? x1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누구를요? m 플러스 n 분의 mx2 마이너스 x1을요. 그러면 잘 봐. 요 녀석이 어떻게 될 거냐? m 플러스 n분의 자, 얘 통분해서 올라갑니다. m 플러스 n x1 플러스 mx2 마이너스 mx1이 되겠죠. 근데요, 여기에 mx1이 있어요. 맞아? 날라갈 수 있겠다. 전개하세요. 못하겠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따라서 얘가 뭐가 남냐면 m 플러스 n분의 nx1 플러스 mx2가 남는다. 이게 내분의 공식이에요. 선생님, 생긴 게 조금 다른데요. 그래요.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 공식을 외울 거야. 근데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야. 요 공식에 대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양으로 기억합니다. 모양으로. 우리가요, 어떠한 점이 있었어. x1, x2.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야 되는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밑에 m 대 n이라고 써주시라고요. 내분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뭐라고? 더하기라고요. 이 내분점을 p라고 한다라면 그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더해. n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왼쪽 있죠? 왼쪽에서 반대쪽에 있는 애로 갑니다. 바로 밑에 쓰라는 거야. 모양으로 하는 거야. 모양. mx2. 이렇게. 다시 오른쪽 있죠? 반대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nx1. 이렇게 된다. 더하기로 연결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내분은 여기에 대입해서 푸는 사람 없어요. 모양으로 가는 거야. 모양.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이야.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돼? 좌표평면에서의 내분이에요. 어렵지 않아. 사실은 얘만 하면 수직선상은 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자, 봐요. 어떠한 두 점이 있었어. 이번에는 좌표평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 m 대 n 내분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우리는 그때 x좌표, y좌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봐봐. 여기에 x좌표가 x1이라고 하고 여기에 x좌표를 x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난 일단 요 녀석의 x좌표도 필요할 거 아니야. 따라왔니? 닮음이네요. 몇 대 몇? m 대 n 플러스 n. 됐어. 어차피 얘가 m이면 여기도 똑같이 n 되는 거 맞아요? 비율이? m 대 n인 거잖아. 닮음이잖아. 이거 도형. 중학교 2학년 거. 그럼 얘가 m의 n이라는 거니까 결국 얘도 m 대 n 점이 요 점이 되겠죠. 아, x좌표요. 똑같이 m 대 n이에요. y좌표도 똑같은 거야. 자, 기준이 얘 기준이었어. 얘 기준 얘였다고. y로도 한번 가봐. y로 내렸어. y로 내렸어. y로 내렸어. 여기가 m이면 여기가 n인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m이면 여기가 n인 거죠. m 대 n. 길이 말고 b만 말하는 거야. 여기가 m이면 여기가 n이라고. 여기가 m이면 여기가 n이라고. 여기가 y1이고 얘가 y2였어. y1과 y2 기준으로 m 대 n 내분점이 되겠죠. 그러면 야, 얘도 수직선이고 얘도 수직선이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르냐고 똑같냐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기억해야 될 거 딱 하나야. 여러분 제발 X좌표 구할 때는 X끼리만 하는 거야. Y좌표 구할 때는 Y만 건드리세요. Y랑 X를 막 섞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X랑 Y는 남남이에요. X 구할 때는 X만 보는 거고요. Y좌표 구할 때는 Y만 쳐다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식상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X1, Y1 있었어? X2, Y2 있었어. 얘를 M 대 N 내분할 거야. 그럼 가운데에 M 대 N이라고 쓰시라고요. 내분은 더하기야.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분의 똑같이 쓰라고. 여기서 갑니다. 요 M X좌표 구할 거야. X좌표 구할 때는 X만 보는 거야. 왼쪽에 M을 반대쪽에 X로 곱해. MX2 N 요 N을 반대 X좌표로 곱해. NX1 더하기 하시면 된다고 내분은. Y좌표도 똑같아요. Y만 보세요. 여기에 있는 M이 반대쪽 Y로 갑니다. MY2 여기 있는 N이 반대쪽 Y좌표로 가요. NY1 더하기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거 맞아요? 똑같은 거 맞아요. 자, 그 중에서도 유명한 내분이 있고요. 유명한 그 네임드죠, 네임드. 유명한 내분이 있고 그 내분이 뭐냐면 1대1 내분이야. 그 1대1 내분을 우리가 멋있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중점. 중점은 기호로 라디엠이라고 쓸 거고요. 생각해봐요. 11 넣어봐. 분모는 뭐가 될까요? 분모는 2가 되겠죠. 그리고요. M이랑 N이 1이잖아요. 그냥 X2랑 X1, X1이 Y1이랑 Y2 더하면 되겠네요.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입니다. 그래서 중점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걸 뭐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자주 등장하는 소재거든요. 중점은요. 중점 어떻게 구해요? 2개 더하고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2개 더하고 2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중점. 넘어가. 갑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랑 B가 있습니다. 선분 A, B를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해보는 거야. 문자 있어도 똑같아. 이거 잘 지켜. A, B지? 그러면 A, B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가끔 내신에서는 성격 고약한 선생님들이 일부러 BA로 바꿔서 써요. 선분 BA, BA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를 몇 대 몇? 2대 3으로 내분했다. 그냥 합니다. 내분은 뭐라고요? 더하기라고. 2랑 3 더해. 얼마? 5분의. 자, X좌표 구할게요. 갑니다. 여기에 있는 2가요. 반대쪽 X좌표랑 만나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3이요. 반대쪽에 X좌표랑 만나요. 3A가 됩니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좋아요. Y좌표 갑니다. 여기에 있는 2가요. 반대쪽 Y좌표로 갑니다. 2B. 여기 있는 3이요. 반대쪽 Y좌표로 갑니다. 12 더하기 해주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얘가 내분이에요. 그럼 문제에서요. 이 내분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래요? 1 콤마 0이래.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고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5분의 3A-4가요. 1이 돼야 돼요. 3A-4가 얼마가 되면 되고요? 5가 되면 되고요. A는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2B 플러스 12가요. 얼마가 되면 돼요? 5분의 2B 플러스 12가 0이 되면 돼요. 5 곱해도 어차피 0이고요. 2항에서 빨리 풀어주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6이야 라고 찾아줄 수 있겠네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말 그대로 무게중심이야. 이렇게 봐야 돼.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잖아.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위치는 어딥니까, 여러분? 위치. 2대1이요 라고 하다가 혼납니다, 진짜. 2대1은 성질이지. 위치가 어디냐고, 어떻게 찾냐고. 삼각형이 있었어. 얘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야 돼? 대충 여기에요 라고 할 거야? 아니잖아. 기억해두세요. 다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어디 갔다 왔어. 2학기마다 어디 가. 도형 성질을 다 못해. 도형 성질은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돼. 정의, 위치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기억하세요.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의 교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중점을 찍고요. 여기에 중점을 찍고 여기에 중점을 찍었어. 선을 연결. 중선의 교점에 무게중심 G가 찍힌다.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뭐였던 거야, 성질이. 야, 그때 얘의 B가 2대1이야 라는 게 나온 거죠. 그때서야. 이해됐니? 자,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게중심 공식 너무 쉬워요. 한번 볼게요. 세 점이 있었어.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고. X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라. Y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 그럼 무게중심인 거죠. 자, 중점이랑 비슷하죠. 중점은 다 더하고 2로 나누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중점은 두 점의 평균이야. 평균 어떻게 구해? 더하고 2로 나누잖아. 무게중심도 평균이야, 평균. 누구의 평균? 세 점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3개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해됐죠? 평균이구나.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됐죠? 자, 유도는 선생님만 한번 해볼게요. X1, Y1입니다. 여러분들은 심심하시면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아요. X3, Y3입니다. 자, 간단해요. 중점 찾으세요. 중점 찾을게. 중점 찾으니까 어떻게 돼?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나오겠죠, 중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 몇 대 몇? 2대 1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본다면 이 무게중심 G는 선분 AM을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면 G라는 점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왔니?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야, 이제. X1, Y1이 A였고요.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요 녀석이 M이었다고요. 그럼 우리 얘를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할 거잖아. 그럼 내분하는 거야. 내분이니까 뭐야? 3분의 더하기 2 곱합니다. X2 플러스 X3 플러스 X1 이렇게 되겠죠. 느낌 오죠? 어렵지 않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거야. 왜? 요 2가요. 얘랑 만나서 무조건 약분이 되거든요. 똑같이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얘가 무게중심 G의 공식이다. 외우기만 하면 돼요. 진짜 쉽잖아. 외우면 끝이야. 더하고 3 나눠. 뭐가 어려워. 넘어가. 문제로 갈게요.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이래요. 바로 구하세요, 여러분. 무게중심 G는요. 3분의 X좌표 다 더하라고요. 2랑 B랑 마이너스 3 더하니까 B 마이너스 1 되겠죠. 콤마 3분의 Y좌표 다 더하라고요.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문제에서 얘가 몇? 1, 얘가 몇? 1 나와야 된대. 그럼 분자가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지금? 분자가 3이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B의 값은 얼마?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2항에서 푼 거야. 자, A의 값은 얼마? 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너무나도 쉽죠. 요 정도야, 요 정도. 요 정도만 하시면 진짜 어렵지 않게 무게중심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평면좌표에 관한 기본 내용이 끝났습니다. 공식만 숙지하시고 이 말 뜻이 내분이라는 뜻이 뭘 의미하는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개념적으로 못 푸는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분에서 문제 어렵게 내면 무조건 도형이랑 엮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가 몇 대면 내분점을 의미하는 건지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밖에는 공식들만 외우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